어느 날 문득 휴대폰 연락처를 위해서 아래로 천천히 훑어보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분명히 한때는 매주 만나던 이름들입니다.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인생을 논하고 서로의 비밀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제는 그 누구에게도 먼저 전화를 걸지 않습니다. 생일 알림이 떠도 축하 메시지를 보내지 않게 됩니다. 괜히 부담을 주는 건 아닐까, 지금의 나를 보여주기엔 어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손가락을 멈추게 하지요. 그리고 더 아픈 건 이것입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연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어느 순간부터 너무 또렷하게 알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왜 친구들은 이렇게 조용히 멀어지는 걸까요? 우정이 옅어진 걸까요? 아니면 내가 변한 걸까요? 어느 날 문득 휴대폰 연락처를 위해서 아래로 천천히 훑어보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분명히 한때는 매주 만나던 이름들입니다.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인생을 논하고 서로의 비밀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제는 그 누구에게도 먼저 전화를 걸지 않습니다. 생일 알림이 떠도 축하 메시지를 보내지 않게 됩니다. 괜히 부담을 주는 건 아닐까, 지금의 나를 보여주기엔 어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손가락을 멈추게 하지요. 그리고 더 아픈 건 이것입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연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어느 순간부터 너무 또렷하게 알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왜 친구들은 이렇게 조용히 멀어지는 걸까요? 우정이 옅어진 걸까요? 아니면 내가 변한 걸까요? 니체는 말했습니다. 너의 길을 가라.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게 두어라. 그에게 우정이란 서로의 성장을 방해하지 않는 거리였습니다. 니체는 가까운 관계일수록 서로를 소유하려는 욕망이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친구에게조차 말하지요.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 자신의 길을 가라. 아우렐리우스 역시 비슷한 통찰을 남깁니다. 그는 명상록에서 타인의 행동은 통제할 수 없으며 오직 자신의 태도만이 자유의 영역이라고 말합니다. 친구가 멀어지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선택은 그들의 몫입니다. 그것을 원망하는 순간 우리는 타인의 삶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한 걸음 더 냉정합니다. 그는 인간관계를 고슴도치의 딜레마로 설명하지요. 너무 가까우면 서로를 찌르고 너무 멀면 추위에 떱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인간은 적당한 거리를 찾는 법을 배운다고 말합니다. 이 철학자들의 공통된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정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는 거리 속에서만 지속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관심은 차가운 외면이 아닙니다. 깨어있는 거리두기입니다. 첫째, 연락의 빈도로 관계의 깊이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침묵 속에서도 존중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상대의 변화의 설명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이유를 알아야만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관계에 대한 집착입니다. 셋째, 함께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마십시오. 각자의 인생은 각자의 속도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친구가 줄어드는 시간에 자기 자신과 더 깊이 만나십시오. 홀로 걷는 산책, 아무에게도 설명하지 않는 취향, 혼자서도 충분한 저녁. 이 고요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사람이 떠난 자리가 공허가 아니라 자유로 채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줄어드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삶이 당신에게 불필요한 소음을 덜어주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남은 사람은 소중해지고 혼자인 시간은 깊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은 더 이상 모든 관계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됩니다. 친구가 멀어졌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그저 각자가 다른 계절로 걸어갔을 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리고 홀로 있는 이 시간 속에서 당신은 당신 자신과 얼마나 잘 지내고 있습니까?